지금부터 유리함수 한번 해볼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지. 식도 마찬가지로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분수의 꼴로 되어 있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유리식 배우기 전에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항식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다항식을 이야기할 때 항이 여러 개인 식이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맞아. 하지만 그 여러 개의 항들을 표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에 있는 이 숫자들이 다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 그렇기 때문에 항이 여러 개, 하나, 둘, 세 개 뒤에 이렇게 네 개까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처럼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아닌 이런 항 하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전체적으로 다항식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자, 다시 잘 기억을 해야 돼. 다항식은 차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거듭 제곱들이 다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한 거. 이러한 모든 분수 형태의 식을 유리식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식들 다 유리식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분모가 상수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다항식이지. 2분의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쓰자면 이 식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과 같은 다항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집합의 표현으로 보면 유리식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 안에 분모가 상수가 되는 다항식의 꼴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항식은 유리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집합 표현으로 보면 다항식은 유리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리식의 성질에서 분수 b분의 a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나눌 때 0이 아닌 숫자로 나누면 그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리식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유리식에 대한 사칙 연산을 할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해봤어. 자, 먼저 다항식을 고르세요. 차수가 존재하는 거, 거듭 제곱이 자연수인 걸 고르세요. 자, 기억되겠지? 니은 유리식이지. 디귿 차수가 있지. 자, 얘 달리 표현하면 3분의 1 x제곱 플러스 5야. 자, 리을 다항식분의 다항식 유리식이지. 미음 차수 존재하지. 1차식. 자, 비읍 항이 두 개긴 하지만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아닌. 자, 얘는 x제곱이 아니라 x제곱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비읍은 유리식이 된다. 통분해서 이따가 쓰는 표현법도 한번 배워볼게. 자, 유리식을 통분할 때는 어떤 두 수를 혹은 두 식을 통분할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해보면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완전히 둘이 다른 식의 형태라면 이때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곱한 식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 그래서 분모를 x 빼기 1, x 플러스 1로 통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수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2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어떻게 통분할지 좀 고민될 때는 아까 유리식에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이 x 빼기 1이 이렇게 x 플러스 1이 곱해진 형태가 되었다면 분자에도 똑같은 x 플러스 1을 곱한다. 자, 여기도 분모가 원래 x 플러스 1이었지. 원래 분모가 x 플러스 1이었어. 근데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분자에도 똑같이 x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래야 약분했을 때 식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몇 개 더 연습을 해볼게. 자, 이렇게 이제 분모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의 최소 공배수는 뭐냐? 자,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는 이 분모에 있는 모든 인수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식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x 플러스 2는 양쪽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한 번만 사용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x 플러스 3이 있고 뒤에는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번씩 포함한 이 분모가 아마 이 두 개의 식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분수를 표현할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라고 써주고 자, 분모를 비교해보면 원래 기존의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 자, 원래 있던 거 얘야. 그럼 갑자기 분모에 x 플러스 1이 곱해졌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뒤에 있는 분수도 다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 치면 원래 분모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x 플러스 3이 곱해진 셈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 똑같이 x 플러스 3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연습할 거는 두 분모에 있는 식의 최소 공배수 찾는 거.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조금 식을 표현해줘야 인수 찾기가 쉬울 거야.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 x 플러스 2 양쪽에 공통으로 있지. 그리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자,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이 문제는 너희가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하는 거. 약분을 할 때는 두 수의 약수, 곧 약수의 다른 말은 인수지. 그러니까 인수로 약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식을 인수분해를 해놔야 돼. 인수분해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5 나머지 항 x 빼기 1. 자, 여기도 x 빼기 1, x 빼기 2.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은 항들 약분해주고 나머지 써주고. 다음 밑에 있는 두 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인수분해해서 약분, 인수분해해서 약분. 자, 이제 유리식의 계산에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선생님이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 그냥 일반 숫자, 수의 계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부분 분수로의 변형 여기 별표 쳐주자. 부분 분수.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부분 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뭘 부분 분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 자, 요식.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옆에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옆에다가. 자,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분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수를 부분 그러니까 두 개로 부분 나눠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거야. 자, 그때 나눌 때는 어떻게 쓰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분의 b 빼기 a분의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쓸 거는 단위 분수를 쓸 거야. 자, 단위 분수를 쓴다는 건 뭐냐면 분자가 항상 1이 된다 이 소리야. 분자가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 자, 다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단위 분수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 분수를 오른쪽과 같이 두 개의 분수의 뺄셈으로 표현해도 값이 같아진다는 거거든. 자, 실제로 한번 값이 같은지 우변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분수 a, b로 통분하면 b 빼기 a0. 자, 약분하면 a, b분의 1. 어때? 처음 분수랑 똑같지?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상수로 먼저 계산을 해보자. 3 곱하기 5분의 1. 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5 빼기 3분의 1에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를 쓴다고 했었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번에 식으로도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은 자, 이제 좀 암산을 한번 해볼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만 남지? 그리고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서 쓸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지. 아니, 이런 분수들 15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써서 6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복잡하게 쓸까? 자, 장점이 있다 이거야. 어떤 장점이냐면 이 부분 분수는 반복된, 자, 근데 이 반복하더라도 아무 분수는 아니라 규칙적으로 반복된 분수의 덧셈을 좀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자, 요 정도만 쓰자. 다음 여기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 4개의 분수를 더하세요 그랬어. 더하세요. 근데 이걸 다 더하려면 4개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다 통분을 해야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부분 분수를 활용을 하면, 자, 앞에 거 첫 번째 분수부터 부분 분수 써볼게. 2에서 1 빼면 1이고 1분의 1이지. 그리고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로 항상 분자가 1이야. 근데 사실 뭐 1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 자, 뒤에 것도 3 빼기 2분의 1분의 1이지. 안 써도 돼. 그러면 괄호 안에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라는 단위 분수.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각각의 분수를 이렇게 두 개의 분수의 차로 단위 분수로 표현을 하니까, 단위 분수,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소가 된다 이거야.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앞에서 제일 첫 번째 게 남으니까 뒤에 짝꿍이 안 맞는 마지막 게 남네. 첫 번째 게 남으니까 짝꿍이 안 맞는 마지막 게 남는다 이거야. 자,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 분수는 그냥 1 빼기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이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위 분수는 일반적으로 분수 하나만 표현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분수가 규칙적인데 여러 개를 더하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 분수의 개념을 사용해서 가볍게 계산을 하자 이거야. 이제 앞으로 조금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분수를 여러 개를 더한다? 그러면 부분 분수를 하겠다 이거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줘야 될 내용, 옆에다 필기 하나 할게. 뭐냐면 지금은 다 이 분자가 1인씩만 부분 분수를 해봤단 말이야. 만약에 이 분자가 1이 아니라 여기가 C라면 그 양변에 곱하기 C를 하게 되는 셈이니까 여기다가도 곱하기 C 하면 이게 위로 올라오겠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해야 될 내용 하나, 옆에다 또 하나 밑에다 쓸게. A 곱하기 B분의 C라고 하는 꼴은 B 빼기 A분의 C에 그대로 왔지? 그리고 괄호 안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단위 분수를 쓰는 거야. 분자가 1이 되게. 자, 연습.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다. 분자가 2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자, b 빼기 a 2분의 2 그대로 쓰고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알고 있자. 여기 C. 자, 그래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 자, 다음 식 있지? 이 식 b 빼기 a분의 단위 분수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자, 여기 1 차이 나니까 뭐 이거 약분하면 1분의 1인데 효과가 없으니까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남은 분수가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이것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3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부분 분수의 형태로 식을 변형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뭐 통분하는 거 내용이니까. 그래서 부분 분수 문제만 가볍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게. 자, 일단은 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기 보면 우리 분모가 0이 되면 분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분수를 좀 정의하려고 분모가 0이 아니 된다.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자, 여기에 있는 뭔가 규칙이 있는 두 개의 분수를 한번 더 해볼게. 자, 이럴 때 부분 분수를 한번 사용해 보자 이거지.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가 남지. 그리고 괄호 안에는 단위 분수로. 그리고 뒤에 있는 분수도 2차이지. 2분의 1에. 자,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2분의 1을 전개하지 말고 선생님이 쓰는 형태대로 한번 묶어내봐. 여기 2분의 1, 2분의 1 같이 공통으로. 그리고 중괄호. 그러면 남는 게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뒤에서도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약분되면 2분의 1에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분모에 있는 a는 2가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항 비교해보면 b는 5가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자, 6번 부분 분수, 부분 분수. 그래서 어떤 식을 좀 부분 분수를 하냐면 주로 분수인데 분모가 뭔가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어. 곱.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는 부분 분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수들은 항상 부분 분수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7번도 얘는 지금 곱이 아니지. 그런데 각각의 분수들을 보니까 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곱으로 표현이 되지. 또 한 가지 팁인데, 자, 두 개의 분수를 쓸 때 앞에다 작은 수, 뒤에다 큰 수 써. 바꿔서 쓰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때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뒤에다 큰 수 쓰자 이거야. 자, 이 분수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4. 뒤에다 큰 거 쓴다 이거야. 여기 분자 3이네. 신경 써서 쓰고 얘도 4 그리고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부분 분수로 표현을 하다 보면 싹싹싹 지워지는 게 있을 거야. 자, 아까 이야기한 거 선생님이 여기 분자 1이 아니라 3, 4 있을 때 어떻게 썼는지 꼭 기억해보고. 자, 이제 다음 단원은 뭐냐면 유리함수 단원이거든. 유리함수.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한번, 중학교 때인가?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정비례, 반비례에서.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는 뭐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면 정비례고 그 식의 형태는 AX꼴이에요. 반비례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반대로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형태.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의 꼴.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곱선. 양수일 때 만약에 이 수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그려본 경험이 있지. 자, 그럼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야. 자, 반비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 지금 중학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고? 1사분면, 3사분면. 자, 그랬을 때 몇 개의 좀 점을 찍어 볼게. 예를 들어서 1, 1, 자, 요 점. 2점, 2, 2분의 1, 2점, 3, 3분의 1 이렇게 썼어. 자, 몇 개의 점들을 표현하고 나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식을 양변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1이라고 하는 꼴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항상 1이 된다는 거야.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그럼 얘도 보면 1,
얘도 x좌표, y좌표 둘이 곱해보면 1, 얘도 1이지. 그 1이 의미하는 거 뭐야? 여기에 있는 a 값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문제들이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가로 길이도 1이고 세로 길이도 1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도 가로 2, 세로 2분의 1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도 얘의 넓이는 1. 하나 더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형도 가로 3, 세로 3분의 1 넓이 1 어때? 다 넓이가 똑같게 되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수준의 반비례 그래프에서 배운 거라면 몇 가지 더 추가 특징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유리식 배웠는데 그걸 함수로 표현하면 유리 함수라고 하고 만약에 그 식이 다항식이었다면 걔는 다항함수라고 한다. 근데 특히 분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유리함수 형태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함수에서는 화살을 쏘는 정의역과 화살을 받는 치역이 있지. x 빼기 1이 분모라면 우리가 x에다 1을 넣으면 지금 분수의 꼴이 어떻게 돼? 0분의 3. 근데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지. 그래서 1을 넣으면 여기에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1을 제외하면 나머지 애들은 하나당 하나씩 다 매칭이 돼.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를 차라리 그냥 빼고 생각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분수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해야 돼. 분모가 0이 안 돼야 된다. 즉 x는 1이 안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이 된다. 자, 꼭 기억하자.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x 빼기 1, x 빼기 2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그럼 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정의역 x는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인 x가 1과 2가 아니면 된다. 자, 됐지? 자, 그래서 다음 문제에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고르세요. 다항식은 안 된다 이거야. 자, 근데 기억 보면 얘 3차지? 3분의 1 x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얘 안 되죠? 자, 이것도 1차식이지. 10분의 1x이기 때문에 자, 얘 유리함수죠. 이거 분모에 x 있으면 이것도 다항식 안 돼. 비읍 2차식.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은 유리함수의 정의역.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분모가 0이 아니 돼야 된다.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 점들만 제외하면 되겠지. 자, 근데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보세요. 0이 되는 시점이 있는지 없는지. 0이 되는 시점이 없다.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의 메인이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일단은 선생님이 y는 x분의 1 요거 가지고 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도형도 한번 이용해볼까. 여기에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아까 점들 몇 개 찍어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지죠.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을 표현을 해봐야 돼. 정의역. 자, 정의역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지. x값 하나당 y값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이때 정의역을 보면
먼저 정의역을 보면 x가 0일 때 여기 점이 찍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에 0을 넣으면 아무 점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이 줄에는 아무 점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치역은 그래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값들 보면 높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쭉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 뭐 플러스 2 다 있어. 근데 뭐만 없냐면 높이가 0이 되는 점이 없다 이거야. 자, 높이가 0인 점은 x축이거든. 여기에 이제 점이 있는지 봐봐. 여기 아무 점이 없지. 그래서 치역은 높이가 0이 될 순 없다.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높이가 0이 될 수 없냐면 분수에서 y는 x분의 1, 이 분수에서 봐보자. 그럼 분수는 언제 0이 되냐? 분수는 분자가 0일 때 0이야. 분자가 0이 돼야 돼. 분모가 아니라 분자. 그런데 여기가 1이야. 그럼 이 분수는 절대 분자가 0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값도 0이 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는 높이가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시점에 점도 없고 높이가 0이 되는 시점에도 점이 없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초록색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개의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점근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점 근처로 다가간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따라와 볼게. 색깔 잘 안 보일 것 같네. 자, 여기 그래프들 쭉 그리다 보면 얘는 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x축에 닿지는 않는다는 거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절대 높이가 0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도 그리다 보면 계속 y축에 다가가. 이쪽도 y축에 다가가. 그렇기 때문에 y축에 다가가기만 하지 또 높이가 0인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을 바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점근선. 그래서 이때의 점근선은 y축. y축의 수식은 x는 0이죠. 그리고 얘는 x축. y는 0. 이렇게 점근선은 x는 0,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대칭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이 두 개의 쌍곡선은 점대칭이 존재해요. 점대칭. 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0,0에 대해서. 그런데 이 0,0은 뭐냐면 사실 두 점근선의 교점이지. 그러니까 점근선을 찾으면 이 점대칭, 대칭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x가 0, y가 0. 그러니까 평행이 이동되더라도 대칭의 중심을 찾으려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자, 그리고 점대칭이 존재하면 이제 선대칭도 존재하는데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여기 직선을 봐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도 y는 마이너스 x. 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얘 접었다 핀다 이거야. 자, 얘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얘 두 개의 직선에 접었다 피면 처음이랑 똑같아지지. 이럴 때 우리는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 y는 뿔마 x. 자,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평행 이동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기울기가 1이라고 무조건 선대칭이 되는 건 아니고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어떤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냐면 자, 얘 0,0 아까 대칭의 중심점이었지? 점대칭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이제 두 개 외워둬야 될 것 같아.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뿔마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조금 변화를 그려볼 건데 뭐냐면 지금 y는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여기에 있는 값이 커지면 어떻게 변할까를 그려볼게. 처음에 여기 1,1이지. 근데 내가 x분의 2를 그리고 싶어. 그럼 점을 어디다 찍어야 돼? 1,2에 찍어야 되겠지? 2, 원래 2,2분의 1인데 2일 때는 1이 되고 조금씩 높이가 더 높죠? 그래서 그리다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x분의 2 하나 더 1일 때 3, 2일 때 2분의 3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또 그리면 얘는 y는 x분의 3. 자, 그럼 결론 뭐냐? 여기 이 a라고 하는 값이 커질수록 이 0,0으로부터 서로 멀리 떨어지게 그려지더라. 알겠지? 1, 2, 3, 4 증가할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선생님이 필기해준 내용. 없는 내용을 옆에다 같이 필기해서 옮겨놓고 한번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봐볼게. K 양수면 1, 3, K 요수면 2, 4. 자,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고 높이가 0이 안 돼야 된다. 높이가 0이 될 수 없다 이거지, 분수는. 자, 2번 설명했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 대신에 우린 뭐라고 써나?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게 해서 옆에다 이렇게 좀 두 개 직선 표현해 주세요. 자, 그리고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부터 멀어진다.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도망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프들을 그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8번, 9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10번은 식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기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를 그냥 항상 1로 세팅을 해. 그러면 2x분의 1을 어떻게 바꾸냐? 아까 분수식에서 배웠지?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눈다. 차라리 여기 그냥 2분의 1이라고 써. 쌍곡선 그릴 건데 여기 양수지 1, 4분면, 3, 4분면.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이거야. 자, 이제 개념 40에서는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어 있는 형태들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건 평행 이동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우리가 함수의 평행 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넣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하나의 식 가지고서는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속더니 y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7 아니다 5라고 하자. 자,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 얘 기본꼴을 먼저 쓰는 거야. 기본꼴. y는 x분의 1이에요. 자, 여기 숫자 똑같이 가야 돼. 왜? 그 숫자가 달라지면 모양이 바뀌어. x분의 1 쉽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함수의 평행 이동에서 x 대신에 x축으로 두 칸 움직이며 부호 반대로 쓰는 거예요. 함수의 이동에서는. 그리고 위로 5칸 올려준다. 물론 얘도 이쪽으로 가 있었으면 y 빼기 5였을 텐데 일부러 그냥 선생님이 그 정도 남산해서 쓴 거야. 오른쪽에다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정의역을 따져볼 건데 1번 정의역.
정의역은 뭐였냐면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일단 x는 2는 제외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 0이었는데 자,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일 때 점이 안 찍힌다. 자, 얘가 점근선이 된다고 했어요. x는 2. 자, 이렇게 하나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높이지. 자, 처음은 높이가 0이 되는 점이 없다고 했어요. 높이가 0이 될 수 없어. 근데 얘를 위로 다섯 칸 위로 올리니까 당연히 그러면 0인 애들이 없었으면 다섯 칸 올라갔을 때는 높이가 5가 되는 애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 앞에 있는 이 분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5를 더하면 절대 5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야. 두 개가 점근선.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x는 0, y는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점근선도 평행 이동을 시키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다섯 칸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이었고 모양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두 점근선에 다가가게 그리는 거야. 1, 4분면, 3, 4분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다가가게. 이해됐죠?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릴지 원점을 지나서 그릴지 아니면 더 밑으로 그려질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냐면 y절편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y절편. 자,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점들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돼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지. 그러니까 2분의 9가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안 지나네. 3, 4분면 못 지나. 지금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이제 뒤에 내용까지 설명을 한 거야. 몇 사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대충 그려서는 못 따져. 반드시 못 따지라고. y절편 알겠지? 자,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꼭 그려야 돼요. y절편 꼭. 자, 이제 그래프 초록색의 모습으로 대략적으로 그렸으면 대칭점들도 찾아봅시다. 첫 번째 대칭점. 자, 두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2,5.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팁도 하나 줘볼게.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5. 점근선 어떻게 찾아? 분모가 0이 되는 x값 2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2,5.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서 2,5를 지나는 직방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건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요. 그래서 반대로 또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2,5가 되겠죠. 2,5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둘의 교점을 찾으면 2,5. 그래프 이 정도까지만 그려주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그려볼게. 그래프 그릴 때 너 귀찮더라도 x축, y축 그려주세요.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 자, 분모가 0이 되는 점.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는 상수 7. 그대로 읽어. y는 7. 이 점. 마이너스 2,7. 자, 여기에 점점 다가가게 그리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그러면 빨간색 기준으로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자, 선생님이 y절편 찾으랬죠? x가 0일 때 0 집어넣으면 2분의 3 플러스 7이니까 2분의 17 이렇게. 자, 이번에 이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마지막 그림. x축, y축,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빼기 5 빨간색 기준으로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리려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음수 마이너스 2. 그러면 2, 4분면 빨간색 기준으로 4, 4분면에 그려진다. 2, 4분면, 4, 4분면. 점점 다가가게. 자, 여기가 y절편이죠. y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5니까 0, 마이너스 7. 다음처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은 뭐 그래프 그려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34번에서는 그래프 보고 식 세우세요 이런 거야. 그래프 보고 식 세우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찾냐?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찾는다 이거야. 얘 뭐야? 3, 마이너스 2지. 자, 이거 바탕으로 식을 먼저 하나 세워. 3, 마이너스 2니까 분모 x에다 3을 넣으면 0이 안 되게, 3을 넣으면 0이 되게. 그치? 3일 때 정의 안 돼. 그리고 뒤에 있었던 마이너스 2 그냥 그대로 뒤에서 상수를 쓰는 거야. 여기 아직 몰라. 됐지? 뭐 k 양수겠죠? 1, 4분면, 3, 4분면. 그 다음 이 k를 결정하기 위해서 힌트 하나가 필요한데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거야. 힌트로. 여기 있네. 4, 0을 지나요. x에 4를 넣으면 y가 0이 나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k 빼기 2는 0이다. 따라서 k의 값은 2가 되더라. 그래서 k에다가 2를 넣어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되어 있는 식을 계속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왔다면 이제 조금 식을 우리가 만드는 연습을 할 거야. 37번 식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 저 문제 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이런 식이 있었다고 봐볼게. 그럼 우리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한번 통분해서 써볼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뭐 위에 쓴 함수나 아래 쓴 함수나 똑같은 식이야. 그럼 문제에서 뭘 묻냐면 이제 얘처럼 되어 있는 이 분수식을 그리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식을 역으로 요렇게 식을 바꿔가야 돼. 자, 그럼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 분모 먼저 신경 쓰세요. x 빼기 2야. 분모에 있는 애를 분자에 그대로 똑같이 한번 써. 그대로. 자, 이렇게 됐지? 그 다음 근데 원래식은 3x였잖아. 원래식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이 변형되면 안 되니까 3x를 만들려면 앞에다 3을 곱해줘야 돼. 근데 3을 곱하다 보니까 원래 상수는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전개하면 지금 마이너스 6이 돼버리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는 1을 더해주면 되지. 자, 정리할게. 분모에 있던 거 분자에 그대로 쓴 다음 위에 있는 식과 꼴을 그대로 맞추는 거야. 3x니까 앞에다 3 곱해주고 상수가 마이너스 5가 되게 플러스 1 더해주고 그 다음 이 식을 약분을 하자. 요렇게 한번 써서 약분하면 일단 한번 찢어서 쓸까요? 분수식은 분모가 똑같으면 이렇게 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약분하면 뭐가 돼? 3. 뒤에 있는 건 더 이상 간단하게 못 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연습이 좀 충분히 돼야 돼. 자, 몇 개 이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37번 가지고 연습을 합시다. y는 x 빼기 1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써. 그리고 원래식 2x지 2배 곱해버려. 마이너스 2 빼기 7이 되려면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한번 쓸 건데
자, 이렇게 약분하면 2지. 그 2를 앞에다 쓰지 말고 뒤에다가. 그리고 얘는 약분이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됐죠? 자, 오른쪽에서도 하나. 이거 재밌네. 분모. 자, 39번이요. 왕중요. 식 만들 때 유리함수에서는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분모가 꼭 1x로 시작하게끔 식을 쓰세요. 물론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도 선생님처럼 표현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분모를 1x로 만들려면 분자 분모 똑같은 마이너스 1로 나누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y는 분모 x 빼기 똑같이 써. 분자에도. 그 다음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 전개하면 플러스 6이죠.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하나 빼주고. 자, 요렇게 한번 써서 약분 뒤에다 크게 쓰고 약분 안 되니까 써주고.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 y축, 점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음수 점근선 빨간색 기준으로 2사분면 4사분면 x절편 아니 y절편 x가 0일 때 y값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3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선생님은 가끔 나는 이런 식에다 집어넣어. 이게 더 편하지. 왜 여기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 충분히 다 식 변형해서 그래프로까지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바탕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봅시다. 그래프만 그리면 뭐 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47번 뭐 이게 가장 근처에 있으니까 47번 가지고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체크해야 될 거 x의 정의역이 딱 정해져 있다 이 소리야. 자, 식변형부터 분모에 그대로 쓰고요. 2x로 시작하니까 2배 빼기 4 플러스 2 해줘야 마이너스 2 되죠. 자, 그러면 약분 이렇게 한번 약분하면 플러스 2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프 그려보면 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x는 2 점근선 y는 2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이거는 정의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모든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얼마만 궁금하냐면 x가 3부터 6에서만 궁금한 거야. 자, 여기 x축을 잘 봐야 돼. 이게 x축이었어. 여기 x가 2점. x가 3인 점은 여기야. 그래프로 쭉 따라가 보면 이 점. x좌표가 3. 그리고 6은 그럼 이쯤이 6이겠지? 쭉 따라가면 6. 그럼 x좌표가 3부터 6이라고 한다는 거는 나는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x좌표가 3일 때부터 6일 때 여기서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함수 값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는 높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3일 때 높이를 식에다 직접 넣어보면 3 빼기 2분의 3 넣으면 6 빼기 2죠. 여기 4. 자, 6도 바로 계산하면 약분하면 2분의 5. 그러니까 이때 최대는 4가 될 거고 최소는 2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한된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없겠지만 간혹
뭐 x가 여기가 이렇게 정의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도 최소 찾을 수 없어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때 최대 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너희가 뒤에 쭉 문제 풀고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게. 숙제는 일단은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112쪽에 22번까지.